본 면담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하며 영주문화원이 운영합니다. 영주문화원은 풍기인견, 실향민의 절실함이 지어낸 선물이라는 주제로 풍기인견을 통하여 생업과 경제활동을 이루어 오신 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구술자 홍승혜 대표님 1차 면담은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오후 6시에 시작하며 장소는 홍승혜 풍기인견 매장입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대표님 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승혜 분기인견 대표 홍승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대표님 고향이 음, 궁금해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고향은 여기에요, 음, 영주. 행정구역상으로는 봉현면인데, 요 다리 건너면 봉현면이에요. 봉현면에서 1961년생 음. 태어났습니다. 네. 그러면 풍기에서 네, 태어나셨다고? 분기에서 태어나서 계속 분기에서 음, 성장하고, 지금도 분기에 살고, 음.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러면 네네. 풍기에서 태어나셔서 음, 지금까지 줄곧 네. 여기에서만 사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 부모님은 풍기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부모님은 농사 일을 음, 하셨어요. 주로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시고, 그렇죠. 엄마는 이제 육아했고, 음, 5명이나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이러니까, 엄마는 아마 육아 쪽을 많이 하셨을 거고, 아버지가 농사 일을 많이 그러면 하시고. 어머니는 따로 하신 일이 없으신 예, 거예요? 그렇죠. 농사일 거들고. 예, 전업주부셨고, 그렇죠. 어. 그러면 부모님이 어떤 성향의 분들이셨는지 조금 궁금해요. 좀 엄하고 무서우셨나요? 어릴 때는 좀 무섭게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 해가 지면 밖에도 못 나가게 했고,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어릴 적 그 밤에 뭐 이루어지는 밤문화의 추억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못 나가게 하니까 그래 좀 엄했어요, 아버지가. 예.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엄마는 뭐 좀 온화하다고 해야 되나? 예, 음, 그랬죠. 조금 상반된 아, 성향의 그렇죠. 예, 예, 분들이셨네요. 예. 그러면 부모님께서 대표님을 양육하실 때 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뭔가를 이렇게 좀 많이 익혀주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뭐, 만약에 친척이들이 오시면, 너하고 몇천간이다. 그다음에 뭐 5촌이면 정간이다, 정관간이다. 뭐, 7촌이면 재종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제가 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갈 무렵에 아버지는 이게 땅을 거의 한 2년에 한 번씩은 계속 이렇게 토지를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구입을 하면 이게 몇 평이다, 몇 평이면 몇 마직이다. 그다음에 뭐 아래는 누가 있고 위에는 그 논 위에는 누구 논이고 아래는 누구 논이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 학렬 너들은 몇 대 손이고 그다음에 뭐 위에 학렬은 무슨 돌림을 쓰고 저희 학렬은 흥자를 썼어요. 어, 그래서 저는 학렬도 써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밑에 학렬은 어떤 걸 쓰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누누이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세대는 제대로 출생신고가 된 게 별로 없어요. 보통 봄에 나면 가을에 하고, 아니면 올해 나면 내년에 하고. 근데 저는 아버지가 그 돌림도 써주시고, 출생신고도 양력으로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도 양력생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호주계 생일은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그 뭔가를 좀 가르쳐 주려고 많이 애를 썼구나. 그리고 이제 그 장남을 대하듯이 저를 대했던 것 같은.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아요. 어, 되돌아보면. 음. 특히나 가족 혈연 관계 같은 거에 대해서 되게 교육을 엄청 많이 예, 하신 많이 것 같아요. 해주셨어요. 예, 예.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글쎄, 그 시절에는 우리가 전쟁 끝나고 8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안 가죠.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그 민생고 해결하고 사는 거 그거 자체가 삶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뭔가 좀 가르쳐 주려고 애쓰고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응.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엄마는 뭐 그냥 따뜻한
그냥 엄마. 아버지가 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주시니까. 보듬어 주시는 역할을 그렇죠, 하셨나요? 그렇죠. 음, 조화가 되게 잘 이루어진 맞아요. 부모님이셨네요. 네네.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아, 우리 부모님은 이 부분이 참 훌륭해. 닮고 싶어. 이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은 지금 얘기한 거를 우리 애들인데 그렇게 얘기를 못 해봤거든요. 뭐 성씨라든가 학렬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못하고 그냥 학원 보내고 이랬는데 그 아버지는 그런 부분을 참 잘해주셨고 굉장히 성실하셨어요. 정말 성실하셔서 이제 제가 우리 애들이 오남매인데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대학교 1학년, 바로 밑에 동생이 고등학교 1학년, 그 밑에가 중학교 1학년, 그 밑에가 4학년, 또 그 밑에가 초등학교 1학년. 5명이 쭉 서가지고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면 5명이 다 어떤 날은 손을 벌려요. 나 뭐 사야 돼. 네. 그런 거 다 준비해 놨다가 착오 없이 다 해주시고 그것만 해주신 게 아니라 그러는 사이에 그 이웃집 분들도 오셔요. 그 집 애들도 아침에 돈을 달라 하잖아요. 돈을 달라 하면 우리 집에 와서 꺼가지고 가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 철두철미하게 지금도 일기를 쓰시고 일기가 뭐 여러 수십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려고 아버지 우리 전기가 언제 들어왔죠? 이렇게 물었더니 딱 어느 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기록을 네, 하신 거예요?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기억까지? 정확하게. 왜 기억을 하시냐 하면 이제 그날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그 동네에. 우리 동네에. 그래서 걔가 이제 명자, 밝을 명자를 써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남동생 바로 밑에 나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적을 해서 계산을 하니까 바로 전기 들어온 해가 딱 나오더라고. 아, 우리는 애들을 키우면서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이런 것만 신경 썼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소소한 것들을 참 잘 챙기셨구나. 다른 아버지들이나 다른 부모들보다. 그래서 그거는 참 존경스러워요, 사실은. 형제 관계가 어떻게 저희 되시는 거예요? 형제가 오남매인데 제가 맏딸이에요. 맏딸이고 바로 밑에 여동생, 여동생, 여동생. 예, 딸만 넷이고 끝에 남동생. 그렇게 오남매. 귀한 귀한 아들. 아들이셨겠어요. 응, 맞아요. 귀한 아들. 근데 뭐 그렇게 아버지가 편히해서 귀하게 키우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았어요. 그냥 똑같이 정말 대해주셨어요. 근데 편애는 누가 했나? 뭐 할머니가 했어요. 친할머니? 할머니가 이제 막내 한번 집 박으면 집 박지 말라고 이렇게 보호를 가하게 해주고 할머니가 그랬지 아버지나 엄마는 전혀 그런 거 얘기 안 하시고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난 너 아버지가 부럽다. 그래, 왜? 이랬더니, 그 뭐, 가시네. 뭐, 이런 소리도 한번 안 하고, 우리인데, 우리 다 크더러. 그래서, 진짜, 저는 그걸 못 느끼고 있었는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버지는 정말 존경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되게 좋으신 아버지셨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해도 찡해요. 어제 그 얘기를, 스토리를 풀어나가야 되겠다 하고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 울컥해지더라고요.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거죠. 아버지의 일기를 혹시 읽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읽어보지는 않았고요. 아버지의 일기는 일기라기보다 그 감정을 쓰는 게 아니라, 뭐, 오늘 농약을 샀는데 얼마였고, 뭐, 라면을 샀는데 사실기. 얼마였고, 예. 뭐 하여튼 그런 기록들. 거기에 뭐 이제 날씨도 적고, 뭐, 그날 한 일도 적고, 그 다음에 애들 용돈 준 것도 적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이요? 왜, 철두철미하게. 그게 정말 책으로 이만큼 지금 쌓여 있어요. 보물이지. 진짜 예, 예, 보물이네요. 맞아요. 농사는 어떤 걸 주로 지으셨어요? 농사는 아버지가, 저희가 이제 가수원에 집이 있었어요. 예, 사과 농사 지었고, 벼농사 지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인삼 농사도 지었고, 어릴 때는 인삼은 안 했었고, 네, 그렇게 하고, 저거도 했었어요. 누에 키우는 거. 우리 번데기 먹죠? 네.
그것도 섬유로 나오거든요. 아, 그것도 키워갖고 양잠이라 그러지. 그것도 해가지고 이제 내다 팔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했어. 양잠이 번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누에를 키워서 누에가 이 꼬치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 동글동글한 실을 이렇게 엮어서 만들고 그 속에 그 실을 우리가 다 풀어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쓰고 그 안에 보면 번데기가 한 개가 들었어요. 근데 그게 모여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간식이나 뭐 술안주 같은 거 할 때 번데기 먹잖아요. 그 번데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정말 깨끗해야 잘 살아요. 농약이 조금 튀어도 안 되고 농약 냄새만 맡아도 죽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번데기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뭐 단백질도 많고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새 가끔 해 먹기도 하고. 네네. 그럼 아직도 농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최근에까지 했었어요. 한 2년 전까지는 했었는데 이제 연로하셔서 음. 자식들이 이제 기어코 하지 말라고 말려서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근데 아직은 건강하셔요. 건강하셔서 당신들 뭐 산책이라든지 뭐 다니는 거 다 하시고 아직은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지는 않는. 예, 아직까지도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고맙죠. 내가 한갑이 지났는데 아직도 엄마 아버지가 음. 건강하게 계시는 게 정말 큰 복이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여동생분들이나 남동생은 음, 어떤 일을 하세요, 지금? 동생들은 다 저하고 관계없어요. 관계없이 걔들은 뭐 서울에 하나 살고 대구에 하나 살고 가성에 살고 하나는 부산에 살고 근데 다 뭐 자기 사업을 한다든지 아직은 회사를 다닌다든지 그러고 있죠. 다 음. 뿔뿔이 예, 흩어지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워낙 이제 연세가 드셔서 사람을 그리워하셔요. 그리고 또 아버지 친구분들이 거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주 만나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쯤은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 모든 주말에. 가족들이요. 예예. 오라 그러면 또 다 그냥 K 승낙하고 막 쫓아오고 서울에서 오고 대구에서 오고 부산에서 오고 그래서 또 1박 하고 또 같이 나가서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좀 가까운 곳에 산책 정도 그래 하고 오고 그게 아버지의 낙이죠 지금. 그럼 아버님이 대표님 근처에 사시는 예, 거예요? 여기서 차 타고 가면 5분 딱 운동 가는 코스 정도밖에 안 돼요. 대표님은 자주 찾아뵙고 그래 그러시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뭐 좀 자주 갈 때도 있고 바쁘면 한참 못 가기도 하고 그렇죠. 예, 내리사랑이라서 치사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밤에는 나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예, 막 예. 그러셨는데, 그러면 어릴 때 추억 같은 거는 지금 기억에 남는 뭔가 소소하고 행복했던 그런 기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소소하고 행복했던 기억. 저희는 이제 가수원에 살았으니까 저녁에 이제 홍옥이라는 사과가 있어요. 정말 예쁜 빨간색이고 크기도 요만했어요. 그걸 이제 정말 한 바가지씩 따가지고 와가지고 그때는 각자 방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온 가족이 방 2개 가지고 쓰거나 뭐 이런 거였죠. 그랬으니까 단이불 밑에 다리 다 묻어 놓고 만화책 피 놓고 누워가지고 그 홍옥 사과 상당히 많이 먹었는 것 같아요. 10개씩 먹었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바가지 따가지고 와가지고 3명 4명 앉아가지고 그거 밤에 다 먹고 만화책 보고 자리에서요. 예, 예. 그냥 세월없이 먹는 거죠. 2시간 3시간 동안 만화책 보면서 그때는 간식이라는 것도 별로 없었고 그냥 그게 간식이었어요. 그렇게 건강한 간식이었다고. 예, 건강한 간식 맞죠. 그렇게 있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전기가 중학교 1학년 때 들어왔어요. 음. 그전에는 이렇게 석유에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썼는데 그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들어오니까 전기 들어오는 날 아버지가 가셔갖고 TV를 사오시더라고. 하루요? 네. 그 드라마에 봤죠? 이게 문 이렇게 닫는 거. 네. 그런 TV였어요. 다리빨 이렇게 4개 서 있고 이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방에 설치를 해놓으면 이제 저녁 먹고 동네 애들이랑 동네 아줌마들이랑 다 모이는 거예요. 그 대표님 드라마에서 집에. 봤죠, 그런 거? 네. 그래가지고 같이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이렇게 안테나를 새 놨는데 이 안테나가 돌아 가지고 안 나와요. 지금은 잘 나오잖아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남동생 보내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돌려고 그러기도 하고. 예, 그런 게 지금 세월이 지나서 이래 보니까 재밌고 좋은 추억거리가 되더라고요. 저도 잊고 살았거든요. 근데 다시 이렇게 기억을 해 보니까 '좋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풍기에서 나오셨어요? 예예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거기서 나오고 그다음에 경북전문대학 그것도 영주잖아요. 그죠? 그쵸? 거기서 경영학 과정을 했는데 지금 이거를 할 것 같았으면 내가 패션 디자인학과를 갔었으면 더 쉬웠지 않았을까. 전공 살려서 사람이 별로 없죠. 그쵸. 예예. 그래도 뭐 일단은 경영이라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판매도 하지만 뭔가 경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배워나서 '내가 잘 써먹는구나 평생.' 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굳이 경영학과에 진학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는 결국은 대학 진학이 취직을 위한 진학이더라고. 적성 같은 거 음. 다 못 살리고 적성도 뭔지 모르고. 그 인제 그때 실기교사 자격증이라는 거를 줬어요. 이제 교육학 과목을 원하는 이수를 만큼 하면? 이수를 하고 그다음에 주산이나 부기를 뭐 2 단이든 1 단이든 인제 그 규정이 있는데 고만큼 따면 실기교사 자격증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러면 거기를 가야 되겠구나.' 비율은 엄청이 셌어요. 그 실기교사 자격증 때문에. 그래 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사실은 인제 그 상대생들이 배출되는 바람에 우리는 취직을 우리 동기들은 거의 못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 가지고 어제도 막 뒤적거렸더니 그 자격증이 세월이 흘러서 누렇게 변해 가지고 하일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걸 한번 또 쳐다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아 오랜만에 자격증을 받는데. 좋았죠. 그때가 정말 최고 좋을 때잖아요. 학교 다니고 뭐 걱정 별로 없고 엄마 아버지가 저는 용돈으로 공부만 하면 되는데 공부는 열심히 안 했지만 그런 시절을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됐죠. 그때 당시만 해도 여성으로서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마치는 일은 흔해도 대부분 그랬죠. 그쵸. 근데 대학을 진학하는 일은 쉽지가 예. 않았었잖아요. 쉽지가 않았죠. 않았는데 하여튼 저는 어떻게 뭐 떼를 써 가지고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인제 또 그다음에 인제 세월이 더 흘러서 동생들은 또 다시 형편이 좀 더 피니까 걔네들은 인제 4 년제를 가고 왜 저는 4 년제를 못 갔으니까 인제 졸업을 하고 동신대학을 바로 예 진학하셨어요? 바로 5 년제가 되더라고요. 우리 졸업하는 해에. 음. 처음 5 년제가 되면서 신입생도 뽑고 편입생도 뽑고 그래 가지고 편입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1회 졸업생이 된 거죠. 5 년제의 1회 졸업생이 된 거죠. 근데 거기도 그 졸업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이 사실은 엄청 적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공부에 전념을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2 순위가 되니까 예 졸업을 할 만큼 전념 못 하게 되고 그래서 졸업생이 이래는 배출이 워낙 적게 됐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뭐 1 회에 마치고 졸업을 할 수는 있었어요. 대학을 떼써서까지 진학을 하신 정도면 배움에 대한 의지가 되게 강해 저는 하여튼 보이세요. 뭔가를 하면 좀 부지런히는 했어요. 부지런히 하고 또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 친구들은 사실은 아무도 못 갔어요. 대학을요? 여자애들이 못 갔는데 저희 사촌들은 또 상당히 공부를 잘하고 대구에 살았었어요. 대구에 살았는데 인제 아버지 형제가 4 형제예요. 4 형제인데 그때가 인제 저희들이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그래서 최고 가 있고 둘째 큰아셋째 큰아가 있고 아버지도 걔가 그 61 년생 다 있었는데 걔네들 간 거예요. 학교라도 가야지 안 가고는 안 되겠더라고. 거구나. 그랬어 가지고 4 년 뭐
도 못 내고 있다가 그 2년제는 그때 후기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사회 접수 받고 뭐 다 그 후에 있었어요. 그때는 없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가게 됐고 지금 생각하면 먹었지만 나는 좋았어요. 대학교 다닐 때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대학 다닐 때는 저는 지금 이렇게 그 영재전문학교 아, 경북전문대학이지 지금은 응, 그 본관이 굉장히 높아요. 건물이 응. 높고 이제 이렇게 본관이 사참 내려와서 길을 걸어 나와야 버스를 탈 수 있었는데 그 저녁에 이제 그 도서관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이 본관에서 내리막길을 내려올 때 바람이 이제 스칠 때 그때 너무 좋았어요. 아무것도 머리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공부를 하면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원한 바람을 쐬고 본관에서 걸어 내려올 때 그 기분은 아, 내가 오늘 또 헛되이 보내지는 않고 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런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저는. 다른 거는 뭐, 음, 남학생들하고 테니스 뭐 학점 딸라고 정신 사줘가면서 뭐 테니스 배우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아, 저녁에 그 시원한 바람을 쐬고 도서관에서 나와서 그 걸어 내려갈 때 그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이 좋아요. 그러면 기숙사 생활은 안 하신 그때는 거네요? 기숙사도 없었고요. 다 그냥 다 집에서 다녔죠. 그래서 저희는 집에서 다니기가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되고 그쵸. 또 버스에서 내리면 걸어서 집에 가야 되고 그래서 1학년 때는 집에서 다녔어요. 2학년 때는 되게 힘이 들어서 난 영재 자취하겠다. 음.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를 못 믿어서 아는 쬐끄만 하지. 처대니까 또 내보내기가 음. 안쓰러워가지고 전문학교에서 반대편에 있는 고모 집에다가 어. 저를 맡긴 거예요. 결국은 뭐 도서관에서 나와가지고 저녁에 오면 시내버스를 타고 또 한참을 가야 집에를 갈 수 있는 학교 앞에서 못 타고 그걸 그냥 혼자 못 내놓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까지 또 버스를 타고 가고 하여튼 그런 생활을 했죠. 고모 집에서 지내실 땐 고모 어떠셨어요? 집에 지낼 때는 좋았어요. 뭐 고모가 또 맛있는 거 하면 좀 친고모는 아니에요. 먼 고모인데 또 뭐 맛있는 거 하면 주기도 하고 고모 집 문간방이지. 음. 그쪽 방에서 살았는데 그때 아버지가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그거는 모르겠고 근데 아버지하고 고모의 얘기니 고모의 상황이니까 하여튼 그래 고모 집에서 멀리서 그래 다녔는데 또 어떤 날은 그래 찬바람 쐬고 내려와가지고 걸어서 가는 거예요 집을 시내를 거쳐서 이제 고모 집까지 근데 그 기분도 참 좋아요 지금은 이제 그 거리를 다들 차를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그냥 걷는 게 습관화되었으니까 다른 분들도요? 네, 그랬죠. 중학교, 고등학교는 1시간 걸어서 등교를 하고 1시간 걸어서 하교를 해요. 근데 그때는 사물함도 없고 가방, 뭐 체육복 가방, 도시락, 뭐 신발 주머니 막 몇 가지가 돼요. 그걸 다 들고 걸어 들고 걸어 다니셨어요? 다녀 1시간을. 근데 그냥 걸어야 되는 줄 알고 걸어 다녔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하고는 못 느끼실걸요? 네. 그런 느낌 잘 모르실 거야. 근데 지금은 제가 또 그만큼 걷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하여튼 그냥 그래 걸어야 되는 줄 알고 걷고 다녔어요. 그래도 학교 가면 한 5등 안에는 등교가 돼요. 항상 순서로 보면. 그러니까 학교 앞에 있는 애들은 지각하고 멀리 있는 애들은 일찍 오고. 학교 다니실 때 뭐 음. 동아리 같은 건 안 하셨어요? 동아리 그런 거는 별로 못했어요. 그 동아리 자체도 별로 없었어요, 우리는. 어. 우리 세대는 동아리 그런 것도 없고, 아르바이트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학교 마치고 집으로 가든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든지,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대학 음, 다니실 때 친구분들하고 어떤 걸 즐기셨나요? 지금 생각하면 즐기지는 별로 못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체육 시간에 테니스 학점을 따야 되니까 남학생들인데 쫄라가지고 밥 사줘 가면서 뭐 배우고, 그리고 그때는 음악다방, 음. 이해가 안 가죠? 그 드라마에 나오는 딱 그 상황이에요. 음악다방에 가가지고 집에 바로 들어가기 싫으면 그뭐 음악 신청도 했었어요. 쪽지 넣어가지고 이거 틀어주고. 다방에서요? 네, 그 드라마에 봤죠? 네. 그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집에 바로 가기 싫으면 거기 가서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앉아가지고 음악 듣고, 그리고 그냥 집에 들어가고, 뭐 그랬던. 너무 낭만적이에요. 맞아요. 낭만적이긴 하죠.
그때 됐어요. 대학 다닐 때 만났던 친구분들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연락하죠. 음. 예. 연락하고 여자애들은 몇 명 돼요. 남자애들도 가끔씩 인제 제가 이걸 음. 하니까 옷 사러도 와요 지금. 오. 오면은 인제 속옷 같은 거 한 개씩 더 주기도 하고 그때 인제 뭐 쪼끔 어떻다 해야 되나 뭐 내 친구랑 이렇게 쪼끔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그런 친구도 우연히 여기 가게를 온 거예요. 한 3년 전에. 와 가지고 인제 제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저는 보지를 못하고 우리 직원인데 "내가 동성애 전문학교 친구입니다. 친구 누구입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래 갖고 우리 서 실장이 와 가지고 "언니 누구 알아?" 그래 "어." 이러니까 "금방 나가셨어." 그래 "아 나 만나야 돼." 그래 막 사무실에서 뛰쳐나왔잖아요. 그래 막 쫓아나가 가지고 "다시 들어오라." 그래 가지고 차 한잔하고 그러기도 하고. 네. 졸업하고 처음 만나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깐 22 살에 졸업을 했으니까 한 40 년은 안 되고 한 35년 정도 됐죠. 그래 만에 처음 만났어요. 근데 영주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예. 예 계속해서요? 서울에 어디 살다가 영주로 다시 내려왔다 아. 그러더라고. 그래 가지고 인제 지금도 뭐 만나기도 하고 그러죠. 소중한 인연이다. 예 그쵸? 맞아요. 정말 친했었어요. 같이 맨날 차 마시고 뭐 같이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뭐 리포트 작성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또 사회 나와서 애기 키우고 이럴 음. 때는 서로 다 자기 생활이 바쁘니까 안 찾고 있다가 인제 애들이 성장해서 출가도 하고 인제 이러니까 다시 인제 찾아 가지고 만나서 뭐 차도 뭐 같이 나눠 먹고 이제 그런 사이가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큰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되셨는데 학생 때는 뭐 많은 학생들을 주도해서 이끄는 그런 학생이셨나요? 저는 그렇지는 못했어요. 어떤 그냥 학생이셨어요? 좀 조용하고 아버지 성향을 닮았으니까 조금 성실하기는 하고 어디 나서고 이런 거 잘 못하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친구분들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친구들은 많아요. 속닥속닥 앉아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은 많아요. 그 방통대? 네네. 거기는 어떤 전공이셨어요? 뭘 맨 같은 배우셨어요? 전공이에요. 경영학. 경영학과? 예예. 경영학 가지고 전공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저녁에 10 인가 그 시간대에 강의가 나와요. 교재는 인제 미리 받고. 그래 이제 그렇게 그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리포트 작성도 있었어요, 그거 제출하는 거. 예 그것도 제출하고 그다음에 인제 저기 정규 학교처럼 기말고사 그건 대구 가서 쳤어요. 어, 이제 서울 경기권은 이제 서울 학교에 갇히고 우리는 경북대학에 경북 가서 지역에. 예예. 경북 지역은 거 모여서 시험을 일 주일간 쳐요. 매일매일이요? 예. 일 주일간 쳤어요. 그래 갖고 일 주일간 그렇게 친 것 같아 기억에. 그래 가지고 치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수강 신청해 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그거를 2년 반 봄 학기까지 음. 하고 이제 가을 학기에 그 뭐 졸업고사 뭐 그런 거 치고 그리고 인제 졸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있더라고. 학사 자격증 이래 가지고 노랗게 바랬더라고. 그래 어제 그거 꺼내 놓고 한참 봤어요. 예. 근데 경영학과 나와 가지고 그거를 자격증을 쓰지 못했는데 왜 다시 방통대에서도 근데 경영학을 그냥 공부 더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사촌들은 다 서울대 가 가지고 뿌기고 있는데 이런 말 해도 되나? 아 그럼요. 그러고 있는데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그리고 동생들도 다 4 년제를 막 가고 있었고 이러니까 '아 이왕 하는 거 좀 해 보자.' 그래 하고 우리 남편도 동시대학을 하라 그랬어요 제가. 결혼할 때 조건을. 조건을 뭐 조건이라기보다는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회의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같이가 아니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은 한 거죠. 남편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우린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이요? 네. 조선시대 정략 결혼. 그 친정아버지하고 시아버지하고 약혼 날짜 다 잡고 얼굴도 모르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중매하신 분이 누구나 하면 아버지 절친이고 음. 시아버지 동서고 손아래 동서. 음. 그래 가지고 인제 이렇게 말을 건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제 그때 학생이었거든요. 남편이 제대 복학생. 군대 갔다 와 가지고 복학을 해 가지고 그 상주 농업전문대학인가 정확히 모르겠 지금은 경북대학으로 편입이 됐어요. 아. 거기 2 년제에 이제 졸업반인 거예요. 그래 갖고 인제 2월 말에 수강 신청을 하고 학생회장 뽑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가서 인제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와서 자기도 통보받은 거지. 약혼녀가 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 조금 선을 봐야 된다. 선을 봐야 된다. 그래, 주말에 올라와라. 난 간다. 오셨던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주말에 선을 보고, 그 다음 주에 또 주말에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 주말에,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응. 만났으니까, 예스도 노든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좋다. 다음 주에 생각해보고 우리 대답하기로 하자. 그 두 번 만나고 헤어졌는데, 어른들끼리 만나가지고, 2월 말에 만나고, 3월 초에 만났는데, 3월 19일인지 29일인지 하여튼 약혼 날짜를 어른들이 잡아놓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저도 두 번 만나고 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데 응. 결혼을 해야 되나 되게 갈등이 생기고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응. 그래갖고 이제 대구 사촌 오빠 집에 갔어요. 난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응. 가고 없는데 양가집 부모님들이 그 신랑은 학교를 갔고 저는 대구를 갔고 없는데 양가 부모들이 약혼 날짜를 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약혼을 하고 또 4월 달에 결혼을 하고 2월 말에 만나서 4월 달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 결혼하고 남편은 학교 가버리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결혼을 했으면 남편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때는 그냥 당연히 시댁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저는 시댁에 남고 남편은 학교로 가고 그렇지 이제 주말 부부가 되는 거죠. 그 시댁에 갔더니 되게 식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살아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응. 아마 한 번쯤 방문을 했을 텐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살았던 거죠. 그래도 그렇게 빠르게 결혼이 진행이 됐다면 남편분 첫인상이 되게 좋으셨나 봐요. 뭐 그런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됐는데 뭐 인상이 나쁘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남편이 저 사람이 도대체 학업 성적은 어떨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표님이 제가 남편이 어떤지.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물었더니 그 영광고등학교를 나왔다 하더라고. 영광고등학교를 간 거죠. 가갖고 성적증명서를 떼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관계냐고 묻더라고. 그래가지고 동생이라 그랬어요. 그런 용기가 어떻게 났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동생이라고 이렇게 성적증명서를 떼주더라고. 근데 성적은 뭐 우수한 건 아니지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 부분은 합격이지. 음. 그래가지고 뭐 그냥 합격이고 말고 그냥 어른들이 결정한 건데 심적으로는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다. 뭐 괜찮겠다. 그냥 이렇게는 생각을 했어. 근데 그걸 떼가지고 버스를 타러 나왔는데 누군가가 막 내 앞에 턱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막 가슴이 조마조마해갖고 죽겠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떼가지고 왔었어.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했는데 저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지 음. 뭐 친구를 좋아하는지 운동을 좋아하는지 이런 거 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근데 이제 그 말하자면 중매쟁이를 믿은 거죠. 중매쟁이의 인품을 믿고 어른들이 결정을 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음. 당시에 거의 다 그렇게 결혼을 하신 그렇지는 거예요? 않아요. 그때 당시도 다 연애 결혼하고 했어요. 우리 동생들도 다 연애 결혼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연애하면 내는 줄 알고 연애를 해볼 생각도 못 해봤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정해주는 사람인데 맞고 뭐 그렇게 됐죠.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26살에 음. 결혼했거든요. 남편은 그때 음. 27살이었고. 그러면 네. 26이 될 때까지 음. 아무도 안 예. 만나셨어요? 아무도 못 만났어요. 못 만나셨어요? 예. 만나면 다리 몽댕이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아버님이 뭐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요? 대표님께? 남자 만나지 말아라. 막 뭐 이렇게? 그렇지는 않았는데 일단 그런 연애를 하면 안 되는 줄 알았고 그리고 또 마지들이 약간 좀 약지를 못해요. 언니나 오빠나 누가 있으면 보고 듣고 하는 데서 학습이 되거든요. 근데 맞아요. 마지들은 좀, 좀 순하기만 하고 겁도 맞아요. 많고 맞아요. 맞이에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정보도 많고 이러니까 덜한데 옛날에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보고 듣고 느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건 줄 음. 알았고 좀 그랬죠. 그래서 뭐 그냥 심적으로 이렇게 좀 호감이 가는 뭐 친구라 동창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건 있었지. 근데 그걸 표현하지 해보지도 음. 못했고 뭐 그냥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시키는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랬으니까 없었던 거지. 첫사랑이시네요, 남편분이. 맞아요.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대표님 친구분들은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연애 결혼을 하셨나요? 연애 결혼 그래도 중매 결혼이 더 많았던 것 아. 같긴 해요. 연애 결혼보다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초스피드로 이렇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서. 진짜 도박을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진짜 도박을 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눈에 거슬리는 그런 일들은 안 생겼어요. 한 다행이네요. 번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 하늘이 고맙다. 내려준 인연이구나.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대학 전공을 선택하실 때 직업 때문에 선택을 하신 결국은 거였잖아요. 이제 그 실기교사라는 음. 거, 그것 때문에 그 과를 선택을 하게 된 거였죠. 그럼 원래 원하시던 분야가 있으셨을까요? 그것도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특별히 뭐 내 적성이 뭔지 그거 사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내가 뭐를 잘했는지, 뭐를 하고 싶었는지 그런 거를 별로 못 음. 느끼고 그냥 실기교사를 하면 이게 나중에 세월이 음. 지나고 교육을 받으면 전교사가 되고 그게 내 직업이 될 것이고 그냥 이런 생각만 음. 했지 이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다. 해보고 싶은 공부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간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다른 거 뭐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음, 다른 거 해보고 싶다. 음, 그럼 뭐 그런 거 소소한 별로 거라도. 소소한 거, 뭐 그냥 제가 해보고 싶은 골프를 요새 열심히 정말 새벽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이제 일단 샤워를 하고 와서 이제 출근을 하고 근데 해보니까 재미도 있고 특별히 그거 말고 뭐 또 지금 뭐를 새로 해보고 싶다 그런 거는 아직은 생각나는 게 없어요. 골프는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골프는 이제 이제 걷기 운동을 한 거예요. 걷기 운동을 같이 하는 친구가 골프 얘기만 하고 음.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꼭 용어도 모르겠고. 그리고 뭐 3일이 멀다고는 아니지만 하여튼 골프를 치러 나가면 나는 또 운동할 친구가 음. 없어지고 이래서 야 그리고 남편도 골프를 치고 있고 또 남편이랑 같이 그 친구랑 같이 운동을 하면 골프 얘기만 하고 그러면 나는 그걸 이해도 못하고 골프 치러 나가면 나는 또 외톨이가 되고 이러다가 왕따 되겠다. 그래서 몇 년을 벼르다가 더 늦기 전에 한번 부딪혀 보자 했는데 지금은 정말로 하루도 안 빠지고 연습하고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배운 거라서 늦어요. 젊은 애들 같으면 몇 달만 하면 어느 정도 좀 잡히고 하는데 이게 몸 따로 머리 따로 뭐 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재미는 있어요. 그리고 또 아침에 가서 땀을 정말 많이 흘리고 와서 샤워 싹 하고 출근을 하면 기분도 상쾌하죠. 좋고. 네.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를 좀 더 열심히 하는 게 하고 싶은 일. 음. 지금은 풍기인견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고 계시잖아요. 의류 네. 제작을 하고 계세요. 네. 디자인 일은 어떻게 배우시게 된 거예요? 디자인 일은 이제 제가 결혼을 재직 공장을 하는 곳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 했는데 그때 상황이 결혼하고 와 보니까 이 작은 도시에 재직 공장이 100 개가 넘더라고요. 그 골목마다 이제 소규모 공장들이 있는데 분기에 일을 할 수 있는 인구는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그 인력난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일하는 분도 "오늘 일하고 나 오늘까지만 할래요." "왜요?" 이러면은 10만 원 더 주는데 갈래요. 그럼 내일부터 또 사람을 새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또 그 당시에 어 폴리에스터 가는 화학 섬유가 대량 생산이 막 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인제 인견이 지금처럼 이불이라든지 이 패션 의류가 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인견은 할머니들 속바지 아니면 양복, 양장에 안감 이렇게 썼는데 그 폴리에스터가 대량 생산이 되고 또 인견보다 훨씬 싸요. 지금도 실이 인견은 1 킬로에 10,000원 하는데 폴리에스터 실은 1 킬로에 1,000 원이에요. 엄청 차이 나네요. 엄청 차이 나죠?
그리고 이 폴리에스터는 나염 찍고 가공을 하고 하는 데이터도 워낙 대량 생산되니까 그 데이터도 충분히 있어서 사고를 일으키는 일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인견이 사양 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견 이렇게 재직만 해서 될 일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짜는 그 흰 원단, 뻣뻣하게 생긴 흰 원단을 가지고 봉제하시는 분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렇게 갈아 달고, 그다음에 소매도 길고, 바지도 길게 잠옷, 그거를 만든 거예요. 치수별로 만들어서 이제 포장을 해놓고, 그다음에 겉니블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이제 봉제하시는 분들 의뢰를 한 거죠. 겉니블을 만들어 가지고 또 포장을 해놓고, 이걸 어떻게 팔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하다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건영백화점 서울 상계동에 있었어요. 네. 건영백화점을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입점하신 예, 거예요? 입점을 한 거지. 그냥 소량의 옷을 가지고 입점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다. 그리고 또 남편이 제가 결혼해서 오니까 이렇게 이 원단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부가가치가 높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안 와닿았는 게 내가 인견을 짜는 것도 결혼을 해서 보게 된 거고 이걸 가지고 제품을 한다는 것도 저는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이걸 뭐를 만들면 될까? 그냥 한 귀로 듣고 좀 홀린 거죠. 그리고 아기 낳고 기르고 뭐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있었는데 이런 사태가 폴리에스터 사태가 생기고 인견이 죽어가니까 아니구나. 남편 말이 맞구나. 그래서 그러면 배워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던 차에 95년도에 영주 여성회관이라는 것이 개관이 되더라고요. 처음 이제 지어서 개관이 돼서 이제 거기를 첫 해에 가서 저는 홈패션을 배웠어요. 어. 그게 홈패션은 이제 봉제를 하는 건데 뭐 전화 받침대, 베개피, 이불. 그때는 냉장고 손잡이도 이렇게 예쁘게 레이스 달아가지고 지금은 안 쓰죠. 그렇게 장식하고 뭐 하여튼 그래도 시절이었어요. TV도 위에 덮어놓고 그런 걸 이제 만드는 거를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 받고 그 다음 해 봉제를 다시 수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회관에서요? 네, 그렇죠. 그게 4개월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봄에 한번 하고 가을에 하고 또 봄에 한번 하고 가을에 하고 1년에 2차례씩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거를 배워 가지고 근데 거기서 배울 때 그러면 우리가 일반 이런 원단 말고 익면으로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제 어. 제가 그때 차를 가지고 이제 다녔으니까 봉제 강사님이 "공승혜 너 익면 원단 좀 공장에 가서 사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필요한 만큼 강사님이 일러주는 만큼을 사 가지고 갔죠. 그래 갖고 이제 한 사람당 뭐 2만지 3만지 끊어 주고 이거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 뭐 원피스 만듭니다. 원피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피스를 만들어 와 가지고 신우를 줬어. 결혼을 한 신우가 있었는데 신우를 줬더니 "언니 이거 가지고 우리 한번 팔아 봐요. 음. 언니가 만들어서 우리 팔아 봐요." 이러더라고. 그래 가지고 인제 용기를 낸 거죠. 어차피 나도 인제 그걸 하고 싶어서 갔었으니까. 그래 가지고 첫 해는 그거 하고 파자마만 했어요. 원피스하고 파자마. 파자마만. 다른 건 안 해 봤었으니까. 음. 할 수가 없잖아. 그래 가지고 인제 그 2가지를 해 가지고 판매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위에 옷도 한번 해 봐라. 뭐 팬티도 해 봐라. 뭐도 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안 해 봤으니까 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견이 줄어요, 물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 주는 많이 수축이 아, 돼요. 수축이. 어. 많이 수축이 되는데 그 수축되는 양을 미리 우리가 감안해서 옷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가공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뻣뻣하게 생긴 생지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그 수축률도 아직 잘 모르겠고 그래 가지고 여름에 파자마하고 원피스만 해 가지고 뭐 지인들인데 이제 파는 거예요, 주문을 받아서. 그래 팔고 인제 겨울에 패션 학원을 간 거예요. 영주 패션 학원이 있어요. 코코 지금도 패션.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원장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 학원을 가 가지고 3달 동안 거의 개인 과외를 받은 거예요, 저만. 그 이제 왜요? 예. 왜냐하면 저는 인제 일도 해야 되고
또 수강생들하고 하면 수강생 진도에 맞춰야 되니까 배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이제 막 속전속결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 배우면 집에 와서 그걸 인제 종이에 패턴을 뜨는 걸 배워 가지고 그거를 봉제를 하는 거예요. 오후에 봉제를 해 가지고 그걸 또 빨아 보는 거예요. 빨아 달여 가지고 다시 그다음 날 가서 검사를 맡고 또 거기에서 다시 가라를 한 가지 더 달고 뭐 또 절개를 해 가지고 뭐 포켓을 달고 뭐 인제 계속 진도를 그러니까 개인과외를 하니까 음. 속전속결로 빠르게. 빠르게 많이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2 달, 3달 하고 또 이제 그 배운 거를 가지고 거기에서 쪼끔 응용하는 것까지 그다음에 하고 그리고 또 여름에 장사를 하고 또 겨울에 가서 또 3 달을 또 강의를 듣고 이 그거를 한 4-5 년을 한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97 년도에 IMF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인제 그 IMF가 오니까 인제 뭐 주머니도 좀 얇아졌겠지만 동양대에서 뭘 했나 하면 그 재취업 교육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하루에 6 시간씩 월화수목 4 분의 교수님이 이제 4 개월 정도를 했어요. 8월 말부터 12월 말까지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깐 이제 개인 볼 일은 금요일 날 몰아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음. 하루에 6 시간 오전에 2 시간 오후에 4 시간 하면 인제 하루가 다 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4 개월 동안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는 뭐 그 복식사, 세계 복식사 그다음에 입체 패턴 그다음에 인제 아래 위 뭐 배색하는 거 뭐 그런 것들 하여튼 쪼끔 심도 깊게 음. 그래 공부를 또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 쪼끔은 인제 눈이 떠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인제 규모를 자꾸 이제 키워 나가게 된 거죠. 재취업 교육이면 그러면 그런 패션 쪽의 강의만 개설이 된 거예요? 아니면 다양한 아니고 분야로? 패션 쪽이 있었고 뭐 건축공학인가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인제 그분들은 그분들끼리 배우고 우리는 우리끼리 아. 배우고. 그래서 인제 아마 2 가지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여튼 그때는 참 정말 심도 깊게 했고 그 후에 교수님하고도 또 그 교수님이 책자가 나오면 저희한테 보내 주시기도 하고 제가 인제 어차피 우리 업을 하고 음. 있으니까 또 그 교수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 인제 집필을 하면 저희한테 책도 보내 주시고 근데 지금은 연락이 끊겨 버렸어요. 예. 근데 그 교수님이 그 후에 금호공대로 가셨는데 그러고는 뭐 지금은 연락을 못 하고 있기는 한데 하여튼 그때 참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결혼하시고 나서 어떻게 풍기인견을 접하게 되신 거예요? 접할 수밖에 없는 게 제 집 공장으로 시집을 왔잖아요. 아, 그랬으니까 자동적으로 시댁이 재직 그렇죠. 공장을. 예예예. 시댁이 제직 공장을 하고 있을 때 그리로 시집을 왔으니까 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인견을 계속 만지게 된 거죠. 음. 음. 남편분도 그러면 재직 일을 하신 거예요? 같이 했죠. 그 이제 자기가 축산을 했는데 축산학과를 나왔는데 돼지를 키우고 싶다 그래서 돼지를 키우면서 공장 일도 병행을 같이. 한 거죠. 예. 아침에 가서 밥 주고 청소해 놓고 와 가지고 또 공장 일 보고 또 낮에 한번 올라가 보고 농장에 그런 식으로 이제 2 가지를 같이 겸업을 하고 있었죠. 그럼 언제쯤 이제 축산업을 그만두고 이 재직업에 음. 뛰어드셨나요? 축산업을 그만둔 거는 제 일이 너무 많이 커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오더라고요. 몸 하나 가지고 해야 되니까 밖에서 원단도 만들어 와야 되고 또 뭐 축가공도 해 와야 되고 또 이게 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봉제 라인을 찾아서 또 규격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몇 개씩 가위로 잘라서 할 때는 그 할 때마다 크기가 미세하게나마 다르죠. 똑같을 수가 음. 없잖아요. 공장에서 규격화를 해서 해 가지고 와야 되고 이러는데 밖에 일을 혼자서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그거 좀 정리하고." 부탁을 했죠. 그래 갖고 인제 축산업을 후배인데 물려주고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인제 제가 날개를 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나가서 인제 원단도 뭐 축 잡아 오고 나염도 찍어 오고 또 자기가 구상했던 어떤 원단을 만들어 오기도 하고. 남편분이요? 예예. 근데 그 만들어 오는데 눈이 바짝바짝해요. 그
엄청 좋아하고 이랬는데 그 대신 이 그 경제적인 거는 전혀 자기가 신경을 안 쓰니까 돈은 제가 다 관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돈이 주는지 느는지 모르고 눈이 반짝반짝해 가지고 엄청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봄쯤 되면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제 그전에 해서 모아 놓은 돈 가지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개발을 하니까 "나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요거 내년에 할게." 음. 딱 미뤄 놔요. 그래 또 개발했는 거 가지고 또 뭘 해 가지고 또 판매를 하고 그럼 또 돈이 또 그보다 더 많이 모이죠. 음. 왜냐하면 다른 집보다 좀 빨리 갔으니까. 빨리 갔으니까? 빨리 간다는 게 다른 집은 옷을 크게 해요. 크게 해 가지고 "이거 빨면 줄어서 맞을 거예요." 이러고 팔았단 아.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 다 줄여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맞으면 맞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또 다른 집에서 없는 원단을 애기 아빠가 개발을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또 새로운 옷이 나오고 그래서 쪼끔 빨리 간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앞서 나가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앞서가느라고 버린 돈도 많아요. 응. 반짝반짝하면서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버리고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면서 해 가지고 또 그거 해 가지고 또 팔면 또 돈이 작년보다 이만큼 더 커지죠. 그러면 인제 또 반짝반짝하고 막 또 별난 거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돈이 떨어질 때쯤 되면 "아우 돈 다 돼 갑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그래 "알았어. 그럼 이건 내년에 할게." 그래 가지고 그 상이 1 년치는 미리 머릿속에 항상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 온 동네가 다 쓰고 있는 그 인견 시폰도 저희 남편이 가장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 가지고 또 거기서 버리는 원단도 생기고 못 쓰는 원단도 생기고 그 과정을 다 거쳐서 공장에 데이터가 쌓였을 때 후발주자들이 또 음. 그걸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시행착오 덜 겪고 그쵸. 또 하고 또 그 다이마루 가는 거를 또 온 동네를 뒤지고 다녀 가지고 또 개발을 하더라고요. 해 가지고 그 스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생기고 뭐 스판이 안 되는 것도 생기고 뭐 또 그런 과정을 또 거쳐 가지고 그 다이마루 옷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정말 매장에서 계속 한 사람은 따서 걸어야 될 정도로 정말 신나게 팔았어요. 그래 팔고 또 한 1-2년 지나니까 또 다 따라 하더라고. 예 그렇게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많이 신랑이 인제 그 남편이 들어오면서 이제 사업이 이렇게 확대가 많이 됐었죠. 그 과정을 들으니까 남편분이 개발하신 원단이 어떤 건지도 아 궁금해요. 그걸 제가 준비를 안 해 놨다. 네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네. 잠깐 쉬었다가 아 예. 네 이어서 아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면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주시기로 하셨던 아 남편분이 네네. 네, 개발하신 원단을 아. 좀 보고 싶어요. 그거 개발했는 게 이게 인제 그 우리 타올 그쵸? 이게 예 이게 인견이에요? 인견이에요. 이것도 100% 인견인데 100%요? 네네. 그래 가지고 뭐 이불도 만들고 이게 주방 타월 같은 것도 만들고 지금 주방 타월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음, 음, 나가고 그다음에 그것도 인제 그 머리 감고 이렇게 음. 묶어 가지고 올리는 거 이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혼립을 만들어서 참 인기가 있었어요. 그 야외 나갈 때도 가지고 가고 정말 발수가 빨라서 면은 젖으면 발수가 너무 늦어서 음, 마르는 게 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얘는 꼭 짜 가지고 바람 한번 훅 치면 말라요. 그래서 이걸 사 가지고 갔던 분들은 "정말 우리 놀러 가서 정말 잘 썼다. 야외 나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것도 개발하고 근데 이게 네. 100% 인견인데 전혀 인견 같지가 딱 면 않아요. 같은 느낌. 네. 어떻게 이런 느낌이 날 그러니까 수 있어요? 이런 거 짜러 다니느라고 전국에 공장을 다 뒤지고 다니고요. 막 지인들 다 동원해 가지고 찾고 막 근데 그걸 너무 즐겁게 해요.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즐거워 가지고 그래 하니까 저는 조금 소홀하게 했죠. 그게 인제 부탁을 해서 억지로 하면 힘이 쓰이는데 저보다 더 반짝반짝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것도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다 소진하고 지금 재고가 거의 없어요. 이게 없고 제일 처음 개발하신 원단인 제일 거예요? 처음 한 거는 시폰 원단인데 그 포리 시폰처럼 아. 시실 그렇죠. 시실하고 날씨를 까서
좀 얇게 가볍게 그런 촉감으로,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옷은. 그 옷을 이제 보통 포리에서는 그 시폰이 많이 나와요. 나와서 뭐 원피스도 하고, 시폰은 참, 포리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일을 하기가 참 수월해요. 근데 인견은 그 시폰을 짜는데도 굉장히 고생을 하고 짜고, 또 그거를 가공을 해야 되는데 또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러느라고 시행착오도 겪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정말 히트를 많이 쳐요. 그래서 지금은 다 하고 있어요. 인견하는 사람들은. 그래 하고 그다음에 개발한 게 다이마루. 이제 스판이 들어가서, 인견이 스판이 안 돼서 뭐 미어진다든지 불편하다든지 그런 말이 많은데, 그 5%의 포리우레탄 스판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인견을 짜가지고 잘 늘어나서 뭐 운동복으로도 하고 작업복을 할 수도 있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분기 모든 사람들이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른 집에서는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이거 이제 타올지. 근데 이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곱창이라 그러죠. 이런 거, 이런 원단으로 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도, 이것도 이제 제품화해서 많이 팔았었어요. 여자들 가디건도 하고 뭐 브라우스도 하고, 이제 그렇게 원피스도 이걸 해가지고 히트였어요. 이 이걸로 안감을 넣고, 안감을 넣고 안감도 인견 시폰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겉감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정말 한 장도 없어요. 지금 찾아보니까, 보여드리고 싶어 찾아보니까 한 장도 없고 그냥 이런 작은 소품만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디에 쓰이는 그거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거. 이거를요? 예. 어떻게 써요? 아, 내가 써와야 되나? 시연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두건처럼, 두건처럼. 두건처럼 이렇게 뭐 주방에 계시는 분들도 쓰고, 또 야외 나갈 때 뭔가 작은 뭐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쓰는 거. 근데 이렇게 원피스로 했는 거는 좀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음. 제가 지금 없어서 못 보여드리고. 그럼 이런 무늬 같은 것도 다 직접 예, 넣으시는 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 넣어가지고, 또 컬러도 뭐 카키색 톤도 있고 곤색 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약간 붉은색 톤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원피스를 해놓으니까 찰랑찰랑하니 그 몸선도 잘 살고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그건 참.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원단들은 위에서 나왔어요. 예, 섬유의 부분 터지는 거. 예, 요렇게 터지죠. 네. 예, 근데 이제 흙수시 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실이 있는 부분이 터져가 무늬를 만들어내는 아, 이런 무늬를 만들기 위해 그 특별한 실을 이제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원단은 항상 이제 가공을 해야 쓰, 이제 물에 들어가서 염색을 한다든지 뭐 하든지 하는 그 물에 가는 과정을 거치면 그 특수한 실들의 부분들이 터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또 어떤 무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갖고 저희가 가디건 같은 것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이거는 판매하시는 제품 예, 같아요. 판매하는 제품 이건 맞아요. 어떤 거예요? 한번 입어 보실래요? 제가요? 예, 예. 저는 뭐, 아, 이게 가디건이구나, 예, 가디건. 그쵸? 저는 키가 작아서 안 입어보고 싶어요. 예쁘다. 음, 이거 되게 시원할 것 같아요. 시원하고, 이렇게 놀러 가거나 뭐, 이렇게 여행을 갈 때 백에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또 추울 때 춥거나 할 때 입었다가 다시 백에 넣고, 간절기 이제, 때 예, 입으면 그럼 되게 좋을 딱 것 좋아요. 같아요. 이제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시폰 원단이구나. 이렇게 얇은 원단에 이런 거를 이제 또 박아가지고 이거 무늬를 만드는 박은 거죠. 거는 뭐예요? 이렇게? 이거는 정확하게 이거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박아서 이걸 또 무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무늬를. 예. 그래가지고 이걸로 또 옷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이런 거를 만드는 집들은 아직 없어요. 시도를 안 하지. 예. 무늬를 넣는 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여기에 원래는 이 검은 원단이잖아요. 이런 거를 다 이제 박아 나중에 박는 건데, 수작업이에요? 수작업은 아닐 거예요. 기계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섬유가 아니죠. 얘는 음, 섬유가 아니죠. 뭐 음. 금속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건데, 물론 이제 뭐 에뜨르 무늬라든지 여러 가지 무늬를 이제 박아가지고 앞판만 쓸 수도 있고, 뭐 소매만 쓸 수도 있고, 앞뒤를 다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기도 하고.
이건 상의인가요? 예, 예, 상의. 되게 요즘 유행하는 그런가요? 디자인이에요. 크롭 응. 디자인. 예, 맞아. 그쵸? 예, 근데 이게 화학섬유 포리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하는데 인견에서는 아무도 시도하려고 안 하죠. 왜요? 그게 어려운 작업이고, 아, 예, 그냥 쉽게 갈 수 있는데 이제 굳이 이런 이렇게 걸 해. 생각하면 못 하는 거죠. 저희 남편은 뭔가 막 계속적으로 뭔가 시도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하나도 못 쓰고 묵어있던 원단들도 있고, 근데 그것도 다 용도가 생기더라고,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은 버려놓는다는 사실은 그러고 나니까 없더라고요. 어, 예, 그 스판이 덜 되면 덜 되는데 맞는 옷이 또 나중에 아이템이 또 생각이 나고, 뭐 그래서 그리고 한동안 정말 이걸 쓸 수 있겠나 하고 뒀던 원단들이 또 용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 제품화해서 또 다 판매를 할 그런 수 있고. 아이디어는 어느 분이 그거 이제 떠올리시는 거예요? 옷을 만드는 거는 제가 많이 전담을 하죠. 하고 또 따로 디자이너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디자이너도 뭔가를 계속적으로 찾아내고 저도 찾아내고, 그래도 또, 상의에서? 예, 또 미팅들 또 같이 음, 해가지고 또 뭔가 찾아내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죠. 지금도 사실은 인견이 지금 9월 아마 중순이니까 인견이 좀 비수기에 음,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내부적으로는 더 바빠요, 지금. 원단을 출고해야 되고 나용 공장에 넣어야 되고 뭐 그게 필요한 부속을 또 뭐 찾아가지고 디자인하고 응원해야 되고, 그런 작업들이 사실은 여름에 판매할 때보다 내부적으로는 더 바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년 시즌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렇죠. 과정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지금부터 아마 하고 있어요. 해도 이제 뭐 이제 원단 나염을 찍는 것도 처음에 찍어서 너무 붉다, 너무 어둡다, 밝다, 뭐 음. 이제 이런 조정을 또 해야 돼 가지고 해서 본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옷을 만들 때도 만들어 놓고 나면 길다, 짧다, 음, 넓다, 좁다, 뭐 또 조정해야 되고, 이래서 그 과정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그냥 뚝딱 옷이 하나 나오는 게 아니고. 예, 그쵸.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해도 옷이 나오게 되면은 11월, 12월. 어, 예. 안 그러면 뭐 좀 늦게 또 후발주자로 투입된 아이템들은 막 내년 3월 돼야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옷 하나가 나오려 그러면 4개월, 5개월 계속 전화하고 찾아다니고 고쳐보고, 예,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하기는 저희는 뭐 아마 8월 달부터 내년 아이템들이 막 계속 지금 막 돌아가고 있어요, 머릿속에는. 그래가지고 조정하고 이제 조금씩 조정이 끝난 아이템들이 이제 몇 가지 되고, 지금 시작하는 조정을 시작하는 것도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또 이게 또 청바지 원단인데, 이게 되게 화제가 예, 많이 됐었어요. 예, 그죠? 정말 화제가 많이 됐어요. 이 청바지는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뭐 안에 밴딩을 넣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음, 그다음 밴딩 안 넣고 하기도 하고, 콩으로 만들기도 하고, 저거도 만들었어요. 남자 자켓, 청자켓. 청자켓. 청자켓도 만들어서 다 소진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청바지랑 청자켓이랑 볼로 입는 분도 계시고, 음. 네네. 그렇게 청바지는 아무도 아직도 하지도 못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해마다 짜가지고 제품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일반 청바지보다 좀 되게 시원하고 가볍고, 그다음에 청바지, 저는 청바지를 몇 번 사봤거든요. 저희가 청바지 하기 전에. 그럼 편하다는 느낌의 청바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 그쵸. 청바지가. 뭐 뻣뻣하거나 뭐 불편하거나 자꾸 이런데, 우리 거는 약간의 스판이 돼서 그 활동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일단 좀 가볍고 시원하고, 그다음에 또 물 빠짐이 없고, 어떤 청바지 또 사보면 물이 음. 빠지거든요. 이제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청바지는 다들 좋아하셔요. 정말 좋아하시고, 한 개 사 입고 내년에 이렇게 하나 더 사다 놓는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언제 발명하시게 된 거예요? 청바지는 한지 한 3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짜가지고 꾸준히 이제 약간 아이템들이 조금씩,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면서 계속 준비를 하고요. 옷이 근- 나오고 있죠. 근데 아까 보여주신 원단이랑 좀 다른 분야인 것 같아요. 거의 일상복? 예, 딱 그렇죠. 그쵸. 예, 이렇게 개발을 하시게 인견이 된 계기가.
"인결이 청바지도 나와." 하는 그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그 남편은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나 봐요.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전에 아마 '아 청바지를 좀 짜 봐야 되겠다.' 그래서 '과연 될까?' 음. 저는 반신반의했는데 결국은 그다음 해에 해내더라고요. 그 공정이 조금 더 많아요. 일반 재직 과정보다가 얘가 공정이 조금 더 많은데 왜 더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안감을 이렇게 보면 흰색이 아니잖아요. 네. 보통 청바지들이 이렇잖아요. 그지? 네. 안감이. 근데 이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색살을 실을 염색을 또 해야 돼요. 아. 해 가지고 미리 짜서 나중에 다시 밖에다가 다시 염색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도 염색을 해야 되고 그렇죠. 박 미리 실을 한번 염색을 하고 그다음에 또 흰 실을 또 다시 입혀 가지고 짜서 시실하고 날실이 만나서 짜잖아요. 짜서 다시 이 밖의 색을 다시 입히는 거죠. 그럼 이 밖의 색을 하늘색을 입힐 수도 음. 있고 진청을 입힐 수도 있고 검은색을 입힐 수도 있고 그러면 인제 밖의 색은 그렇게 나오지만 안에는 흰색이 아니고 음. 인제 일반 청바지하고 똑같은 이런 상황을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청바지를 과연 남편이 만들어 낼까?' 생각했었는데 엄청 결국은 쫓아다니더니 결국은 해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청바지도 인견이 가능해?" 하는 소리를 아직도 듣고 네. 있거든요. 정말 이사와도 정말 많이 됐더라고요. 예예. 이 청바지는 진짜 얘기를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요런 색상 말고 다른 색상도 예. 많은 이거보다 거겠네요? 연한 색 그러니까 하늘색이라고 표현하죠. 그 네. 색도 있고요. 여기에다 검은색을 입힌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주 검지는 않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복가시 느낌이 나는 검은색. 흑청? 예 그렇죠. 그런 색도 입혀서 해 봤고 베이지 톤을 한번 입혀 볼까도 생각 중인데 좀 안이 안 서서 아직은 그거는 지금 구상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 베이지색 청바지가 나오는 거네요 그럼?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인제 보통 사람들 편견이 청바지는 인제 이런 음. 색 톤에 쪼끔 밝거나 어두운 거라서 베이지를 해 놨다가 되려 좀 의아해하면 음. 어쩌나. 그러면 재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상만 하는 중이에요 지금은. 아직 시도는 못 하고. 남편분하고 동업을 하고 계시니까 사업을 진행하시면 많은 상의를 하실 것 같아요.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많이 하면서. 싸우고. 그 그쵸. 얘기죠. 그죠? 예. 네. 어떨 때 많이 음. 부딪히세요? 처음에는 그 남편이 원단 개발만 전념하지 않고 내부 일을 같이 할 때는 많이 다퉜어요. 그러니까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남편은 서쪽으로 가고 싶은 거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아서 많이 다퉜는데 그 후에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안 되겠다. 우리가 조금 이 분야를 좀 가르자. 음. 내가 원단 개발을 해줄 테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라." 그러고 나서는 전혀 안 싸워요. 그 대신 뭐 돈이 늘어나는지 주는지 그다음에 안에서 뭐 잘 파는지 못 파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니까 남편분이요? 예예. 그러니까 이제 마찰도 안 생기고 그냥 사이가 쪼끔 좋아지더라고요. 안 좋았었는데. 네. 그러면 같이 분야를 나누기 전에는 어떤 걸로 주로 부딪히셨어요? 인제 뭐 색깔 내는 것부터 부딪혀요. 저는 이렇게 쪼끔 진한 색, 무채색 이런 쪽을 하고 싶어 했고 음. 남편은 원색 화려하고 조금? 그러니까 빨간색 그다음에 어 오렌지색 그러니까 쨍한 색, 비비드한 색 그런 음. 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막상 옷을 사는 사람들은 쪼끔 약간 톤 다운된 그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리부터 팔아 봤으니까 성향을 소비자의 성향을 쪼끔은 읽고 있는데 그 남편은 원색을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가 너무 어둡다." 아. 어. 그 "원색을 해서 섞어야 된다." 자꾸 이렇게 해서 원색을 자꾸 하려고 해서 많이 부딪혔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분야가 달라지고 인제 아내 하는 일은 디자이너하고 저하고 음. 결정을 하니까 인제 터치하지 않고 전혀 관여 안 하세요? 거의 안 해요 지금은. 그러면 대표님이 디자인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쪼끔 편하게 입었으면 좋겠어요. 어. 그게 막
막 너무 아껴야 되고 너무 저거 해야 되고 음. 이러면은 힘드니까 조금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그래서 어 저는 이제 막 레이스를 단다든지 이런 장식이 많은 옷을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게 그냥 제 취향? 성향이 그렇죠. 성향이겠지. 그래서 그런 옷들이 제 인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제 취향대로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 단거를 하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옷을 할 때 뭐를 중점을 두냐 하면 그냥 가장 심플한데 어느 부분 조금만 포인트를 음. 주자. 너무 심심하지만 않을 정도. 그런 생각을 갖고 많이 옷을 해요. 음. 어떤 포인트가 뭐 있을까요? 포인트라 하면 가라에 좀 준다든지 목에 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아니면 가슴 같은 데 뭔가를 조금 단다든지 뭐 이런 약간의 포인트만 좀 줘서 '아 옷이 너무 심심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만 음.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음. 근데 그게 옷이라는 게 해 보면 결국은 그 주인의 성향을 닮아가는 것 같아. 그쵸? 음. 만드는 사람의 음. 주관이 개입이 맞아요. 될 수밖에 없죠. 개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슬아의 자녀분은 두고 계신가요? 저는 목매달이에요. 아들만 둘 이에요. 저는 그 딸 있는 엄마들이 참 사실 부러운데 아들만 둘이 있으니까 별로 재미는 없어요. 왜요? 음. 자녀분 중에 이제 같은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둘 다 사실은 이걸 하고 있어요. 저들 전공은 뭐 토목공학, 큰애는 토목공학을 했고 작은애는 물리학과예요. 다 공학 쪽으로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공부를 하고는 이거 하겠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졸업을 하고. 그래 가지고 직영점으로 그냥 다 뚝뚝 하나씩 떼서 이제 결혼도 했고 하니까 본가를 시킨 거죠. 그럼 졸업하고 나서부터 계속 인견 종사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큰애도 졸업하고 제가 한 2-3년 데리고 있으면서 가르쳐서 이제 분가를 시켰고, 작은 애가 또 그 후에 졸업을 하고 걔는 또 물리학과 대학원까지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또 한 2-3년 같이 일을 하면서 좀 뭐 가르치기도 하고 해서 다시 또 하나를 내서 보내고. 왜 자녀분들이 전혀 관련 없는 인견에 그러니까요. 제가 인제 이거를 하고 있을 때 큰애 대학 갈 때도 그랬어요. "너 이거 패션 디자인을 한번 해볼 생각 있나?" 이랬더니 의사 없는 것처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서 지가 가고 싶은 데로 갔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들어왔는데 작은 애도 한번 물어는 봤어요. 제가 이제 원서를 써야 될 때 물어봤더니 작은 애도 고개를 절레절레 관심 없다는 듯이. 그러고는 물리학과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부를 더 하겠다고 대학원까지 가더니 결국은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일을 할 것 같으면 그 패션 쪽에 일을 했으면 훨씬 좋았을 걸. 다 그러지는 저를 포함해서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원서를 넣을 때 대표님이 권유를 하셨다는 건 어느 정도 가업을 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게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혼자 감당하기도 어려웠고 솔직히 말하면 인제 우리 세대들이 이게 전산 업무가 음. 쪼끔 미숙해요. 저도 이제 하기는 하는데 미숙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이런 이게 시스템 돌아가는 걸 좀 관리도 좀 하고 둘 중에 한 놈만 속으로만 둘 중에 한 명만 와서 같이 하면 어떨까? 그렇지만 나중에 인제 지네들 하고 싶은 거 뭐 했다 할까 봐 음. 강요는 안 했죠. 그냥 원서 쓸 때 한번 우중을 비친 거 다였고 음. 예 그랬었는데 와서 인제 큰애가 지금 들어와서 이 그 모든 시스템을 전산 시스템을 다 지금 프로그램 자기가 만들어서 입출고하는 거고 뭐고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것까지 다 관리를 하기는 해요. 대표님 매장을요? 아니요. 걔는 이제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요새는 이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음. 여기서 재고를 그 재고 보고 그 음음음. 재고를 여기서 보고 뭐 지가 그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뭐 할 거 있으면 뭐 팩스로 보낸다든지 요새는 뭐 음. 스마트폰으로 푹 음. 찍어서 보내고 이러면 또 지가 업무를 다 보고 또 업무 받는 게 또 보고가 또 다 제각제각 오면 또 뭐 소비자인데 뭐 연락할 일이 있으면 또 연락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안 해도 요새는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대표님 매장이 전국에 분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나 하면 직영점을 큰 애랑 작은 애가 대구에서 있고 광주에서 하고 있고, 아, 지점을 걔네들은 직영점으로 자녀분들이 이제 갔던 거를 거기서 결제를 바꿔도 되고 뭐 어, 이제 다 되더 그렇게 대리점이 한 10곳 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 옷만 파는 대리점이 있고, 그러면 위탁점이 있어요. 그건 이제 처음에만 한시적으로 매장을 빌려서 3개월 빌려서 옷 매장 크기에 따라 품목 있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지고 가서 팔면서 시키고, 나중에 이제 8월이 된다든지 이제 비수기가 들어가면 그 모든 제품이 다시 우리 데 들어와서 반품 처리를 하고, 뭐 줄 게 있든지 받을 게 있으면 음, 정산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제 위탁점이 있고, 그다음에 도매점. 도매는 이제 우리 집이든 다른 집이든 자기가 가서 예쁜 아이템 뽑아서 가져가는 분들. 이제 그런 아, 운영 방식의 판매도 있고 그렇죠. 전국에 대표님의 작품이 널려 있는 거네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기도 하고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의 가족분들이, 가족 사업이 운영되는 느낌을 지금 어 받아요. 그렇게 이제 커지기는 했죠. 그러면 소통도 그만큼 많이 하시고, 남편분하고 결혼하고 동업도 하시면서 가족 사업까지 이렇게 커지게 됐는데, 힘든 부분은 없으셨어요? 뭐 힘든 건 없어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인제 그 아버지 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연애도 한번 못 해 보고 조용히 살다가 시집 와서 제가 이런 사업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남편이 "그거 원단만 가지고는 부가가치가 안 음. 높다. 제품화 해볼 생각이 있냐?" 그럴 때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렸는데,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그때는 생각을 정말 못 했어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잘했구나. 그리고 열심히 했구나.'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어 잠이 안 오면 3 시고 4 시고 나와 가지고 창고 뒤지고 다니고 재고 파악하고 뭐를 해야 될지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는 시간 외에는 이 인견이라는 생각을 떨친 적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그냥 이것만 바라보고 매진하고, 그리고 또 그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그러면 '아 나 이거 진짜 하기 싫어.' 이런 생각이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아우 다행이다.' 제 자신인데도 그런 생각을 해요. 즐기면서 정말 일하시는 즐기면서 거의 했는 것 같아요. 표본이시네요. 예예. 슬럼프 같은 건 안 그런 오셨어요? 것도 없었고요. 또 하여튼 앞만 보고 달렸어요. 근데 그게 힘들어 본 적도 없었고, 그게 왜 그렇나 하면 이게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데 그걸 또 남편이 또 받쳐 주기도 했었고, 음. 커지는 중에는 그런 걸 못 느끼거든요, 누구든지. 지금은 이제 조금씩 주는 단계예요. 이제 많이 생기기도 했고 뭐 그래서 조금 주는 단계인데, 또 그래도 잘 그런 거 모르고 하고 있어요. 자녀분들은 따로 브랜드 같은 거를 런칭하진 않으셨어요? 큰애는 그 주투라고 해서 서울 엑스코에서 발표회도, 그 프로쇼도 한번 하고 그래 했었어요. 했는데 그렇게 인제 중구난방으로 주투를 달아서 하기도 하고 홍승회를 하고 뭐 이렇게 해 보니까 복잡해요. 그래서 인제 그냥 지금은 그냥 다 통 합해서 그냥 홍승회로 그냥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직물로 시작을 먼저 음. 하셨는데 매장 이름이 대표님 성함이에요. 맞아요.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 그 이제 봉제를 하면서 애들이 중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고등학교가 들어갈 때 영주로 옮겼어요. 왜 옮겼나 하면 어 그때는 분기의 시장이란 인근 시장이란 자체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주에 인구가 훨씬 더 많고 시장이 크니까 그리 가야 되는데 음. 이제 미리 구상을 했어요. 애들이 전학을 하면 애들이 적응하기가 나쁘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 분기에서 하고 있으면서 "우리 언제쯤 영주로 가자."
그리고 구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가면 방어를 뭘 하지?" 그러니까 남편이 "뭘 해. 몽둥이 풍기인견이지." 멋있으셔. 그냥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좀 쑥스럽더라고. 내 이름을 달고 하라고 이랬는데 그냥 그게 그냥 상호가 돼 버린 거예요. 고심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갑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남편분이 직물만 하시다가 제품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떠냐 하고 대표님께 제안을 했다는 건 이미 대표님이 제품을 만드실 재능이 보이셨다는 뭐 얘기인가요? 그때는 아직 이제 백지 상태죠. 배우는 것도 없고 하니까 백지 상태인데 음 제가 이제 뭐를 하면 약간 좀 정신없이 하는 성향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빠져서 하니까 아, '이 사람이 이걸 하면 잘하겠다.' 뭐 잘한다기보다 '꾸준히 해 나가겠다.'는 생각은 아마 했었을 거예요, 아마 남편이. 그래서 그리고 또 인연이 자연스럽게 이제 있었고 그래서 '이걸 이 사람한테 하라 그러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겠죠, 뭐 본인이. 그래서 그냥 하게 된 거예요. 음. 이만큼 남편분하고 동업을 하시면서 뭐 행복했던 소소한 기억 같은 건 있을까요? 행복했던 거 이제 이걸 하면서 해외 전시 같은 것도 많이 음. 가고요. 패션쇼도 해외 나가서도 했었어요. 파리도 2번 갔다 왔고 미국도 갔다 왔고 같이 가면 이제 그때는 또 미국 갈 때는 우리 애들도 데리고 갔어요. 그때는 둘 다 학생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원래 시에서 지원도 약간 있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제 본인만 되는 거죠. 그러면 남편하고 애들 둘이는 사비를 들여 가지고 그래서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근데 여행도 같이 하고 애들은 그렇게 미국에 톡 풀어놔도 잘 찾아다니더라고. 우리는 무서워서 못 나가는데. 지네들은 막 나가 쇼핑도 하고 막 검색해 가지고 막 찾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걸 잘하더라고요. 그때 갔을 때도 그 대표들이 갔는데 대체로 뭐 전산도 잘 안 되고 나이도 좀 음. 있고 이랬을 때인데 우리 애가 들어가니까 얘가 인제 그 내비를 찾아 가지고 뭐 길 안내도 음. 잘하고 뭐 그래 갖고 쪼끔 인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제 여행도 같이 할 계기가 되고 그런 것들이 참 좋았어요. 지금 이래 되돌아보면 '그래 아니었으면 걔들이 학생이었을 때 가족 여행을 미국으로 갔었을까?' 그쵸. 어. 기회가 잘 없었겠죠. 그렇죠. 어. 미국까지. 그래 가 가지고 걔는 뭐 세상 쫓아다니고 일단 내비가 잘 되더라고. 그리고 또 큰애는 이제 호주에 가서 그 뭐 1 년을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어. 인제 영어가 뭐 쪼끔 됐겠지. 그러니까 이제 지가 뭐 내비 찾아 가지고 길 안내하고 뭐 인제 이런 것들이 소통이 좀 되고 이러니까 하여튼 즐겁게 여행 삼아 일도 하고 여행도 하고 뭐 그런 가족이 다 같이 그건 참 좋았어요. 음. 호주에서 1 년을 사셨어요? 예 교환학생 같은 거였나요? 그러니까 뭐 워킹 홀리데이로 간 거지. 아. 2 학년 때 갔는지 휴학을 하고 1 년을 갔다 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뭐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좀 되니까 쪼끔 좀 수월한 면이 또 좀 있더라고요, 데리고 갔을 때. 네. 자녀분 얘기가 자꾸 나와서 궁금해지는 건데 네. 그 대표님이 이제 배움에 대한 의지가 강하셨잖아요. 이런 게 자녀분들 양육하실 때 영향력이 좀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우리 애들인데 물어봐야 되는데 아 뭔가를 하여튼 쪼끔 부지런히 시키기는 시켰었어요. 일 갔다 오면서 "너 단어 10개 외워놔." 진짜요? 예. 근데 그걸 잘하더라고. "난 뭐 해." 뭐 "안 했어." 이러지는 안 하고 하여튼 학교 다닐 때부터도 막 그거 단어 숙제 같은 것도 제가 많이 내고 욕심을 좀 냈었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해." "못 해." 이 소리는 한 번도 거의 안 들어 음. 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곤조곤 잘 따라와 줘서 쪼끔 키우기는 좀 수월했어요. 특별히 뭐 사고 치거나 이러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그게 제가 아버지를 닮듯이 음. 얘들도 우리 성향을 닮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 처리도 시켜 놓으면 항상 피드백이 잘 와요. "했어요." 뭐 음. "했 업무 처리했어요." 뭐 "입금시키라고 입금했어요." 뭐 그런 게 잘 오니까 그러게
일을 하기가 조금 좋더라고, 편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은연중에 애들인데 아마 주입이 됐나 보다. 음. 그런 생각은 조금 들더라고요. 음. 자녀분들한테도 이제 대표님의 한 가지만 이렇게 파는 이런 성향이 조금 있나요? 걔들은 글쎄 잘 모르겠네. 있기는 큰 애는 좀 있어요. 확실히. 작은 애도 그 물리를 할 때 굉장히 재미있어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원까지 가셨잖아요. 예예. 지가 대학원을 가겠다 그래서 대학원도 갔고 또 물리학과를 보내놓고 애기 아빠가 또 물리학을 연구를 같이 하더라고. 막 그 유튜브 보고 인터넷 뒤지고 이래 가지고 주말에 애가 집에를 오면 그 물리 얘기를 둘 부자가 밤 2시까지 하고 3시까지 하고 그렇게 막 그러니까 아빠랑 아들이랑 소통이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잘 되더라고. 그 물리 한 개만 가지고도. 음. 예. 그런 게 있고 큰애도 공부는 토목을 했는데 그 부전공이 아마 막 전산 뭐 아, 그런 건가 봐요. 그래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쓰는데 우리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은 다 "이거 팔아라. 팔아도 되겠다." 프로그램을. 예. 전산을 해서 다른 집에 도매를 하러 가 보면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어렵고 막 그 뭐 20가지 100가지 이 옷을 사면 이 좁은 용지가 막 한정없이 막 길게 음. 나온대요. 근데 그냥 우리는 A4 용지에 그 앞뒤에 딱 나오면 한 장으로 끝이 나고 막 이러니까 빨리빨리 되고 그러니까 그 전산을 좀 보는 젊은 인터넷 판매하는 친구들은 오면 '이 프로그램 팔아도 되겠다. 너무 잘 만들었다.' 지금도 뭐 좀 불편해 가지고 이제 요청을 하면 또 프로그램을 다시 또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런 작업을 너무 잘해요. 근데 걔가 눈이 나빠 갖고 라식 수술을 해 줬는데 그 프로그램 만들면서 라식 수술한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안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너무, 좀 파고드는 음, 거는 확실히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을 꼭 닮았네요. 뭐 저를 닮은지 남편을 닮은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뭐좀 너무 외국에서도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 개를 보고 여러 개를 경험하고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외국어보다는. 남편분께서 자녀분들 양육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남편은 책 읽는 거를 굉장히 애들인데 좀 많이 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들을 데리고 서점을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 분기 학원 선임을 하는 그 사모님이 맨날 그래요. "진짜 보기 좋더라. 아빠랑 와서 책도 강요 안 한다는 거야. 지네들이 고를 수 있게 기다려 주고. 그리고 책 읽은 거 뭐 얘기하고 같이." 그리고 하여튼 그 책도 많이 사 줬어요. 그 해리포터 그 시리즈 그거를 그 해리포터가 전혀 유명하지 않고 처음에 출간되었을 때 부산 여행을 저랑 여행을 간 게 아니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터미널에서 그 왜 책 같은 거 팔잖아요. 네. 요리 한 매대에. 네. 거가 해리포터를 사 가지고 오더라고. 그래서 버스에서 앉아서 읽어 보니까 뭐 전 재미없더라고. 재미한 개도 없어. "뭐 이 재미없는 걸 샀어." 이랬더니 그걸 사다 주는데 애들이 막 빠진 거예요. 그다음에 막 2권 사고 3권 사고 그 뭐 11 권인가 네, 뭐까지.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나중에 막 이게 막 뜨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걸 막 지네 이모들이 막 큰 이모 작은 이모들 다 돌려보고 하여튼 그 책 읽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권하고 또 애들이 많이 잘 따라 줬고 그랬어요. 남편분께서 독서를 되게 좋아하셨나 봐요. 좋아해요. 지금도 좋아하는데 음. 지금은 안 하더라고. 대표님은 그럼 취미가 골프 말고 다른 건 없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침이에요. 저는 그 노래방이 그렇게 극성이었을 때 있잖아요.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근데 이 차는 노래방을 당연히 가야 되고 이러는 시절에 너무 괴로웠어요. 왜요? 그 노래하는 게 막 너무너무 괴롭고 못하고 재미없고. 그래서 이제 직원 회식을 시키면 2차 노래방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면 돈 아끼는 것 같잖아요, 제가 안 가면.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데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칠 때까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냥 막 박수만 치고 그러다 나오고. 저는 지금 생각하면 골프 외에는 아무 취미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취미가 일이고 일이 그냥 업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평생 살아오면서 모든 분야에서 외골수로 살아오신 것 같아요. 조금 약간 단순 무식한 스타일. 이렇게
이렇게 한 길만 이렇게 파고드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청년들이 진로 고민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한 길을 진득하게 달려야 하나, 다양한 길을 봐야 하나. 그게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한 길을 파게 됐고 그냥 그게 또 다행히 좀 잘 성장해 줬고 근데 그 질문은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그래도 저는 제가 청년들한테 외길로 걸었으니까 좀 다양한 경험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음, 안 음. 가본 길에 대한 그 아쉬움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음. 지금 대표님께는 이런 길도 한번 가볼 걸 그랬다 싶은 길이 있을까요? 글쎄 생각을 안 하고 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매체 같은 거 접하면 저거 음. 재밌겠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정말 인견과 예예. 골프만. 예예. 자고 나면 그냥 그 옷생각, 인견생각. 그러니까 항상 쉬는 시간에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잠을 자는 시간 외에는 그냥 그 인견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럼 의류 디자인 하실 때 영감 같은 걸 받아야 되잖아요. 어디 네네. 아이디어를 얻는다거나 이제 그런 거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애는 아 요런 톤으로 그러니까 그 약간 천년염색 느낌이 나는 톤으로 해야 되겠다. 뭐 이제 고런 해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그렇게 그게 매년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음, 어떤 해는 '아 요런 거를 요렇게 변형하면 전체 아이템을 고런 분위기로 가야 되겠다.' 근데 그 전체 아이템을 또 그런 분위기로 가서 될 일이 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런 느낌을 받는 해가 간혹간혹은 있는데 그렇게 해마다 무슨 어떤 영감을 받아서 하고 그렇게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 좀 미숙해서 그런지. 그러면 그 디자이너시다 보니까 오며 가며 만나시는 분들 옷차림새를 그거부터 본다거나 보죠. 음. 진짜요? 그 인제 저 탈의실 앞에 가서 인제 옷을 이렇게 권하게 되면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번 보고 '어떤가? 아 저건 저 바지는 저렇게 변형하면 더 이쁠 텐데.' 뭐 그런 아, 생각도 들고. 그런 쪽에서 음. 아이디어를 네 얻으시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얻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손님이 또 아이디어를 주기도 해요. 어, "이런 옷들이 참 편하고 좋더라. 이 인견 말고 딴 데서 입어 음. 봤는데." 그런 것도 메모하기도 하고 또 손님 가고 나면 손님 입었던 걸 이래 연습장에 막 대충 스케치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가끔씩 해요. 해 손, 가지고 인제 스케치 그냥 했는 거 막 엉성한 상태로 디자이너한테 또 사진 전송하기도 하고 그런 거 하죠. 손님 덕분에 얻게 된 제품, 잘 팔리는 제품 뭐 이런 거 그런 있을까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손님 옷을 이제 받아요. 그걸 빼고 인제 손님이 원하는 옷을 입혀 보내요. 그리고 또 그 옷이 너무 아까워서 돌려 달라 그러면 또 돌려주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돌려주지는 않아요. 근데 그 손님이 "나 이 옷 너무 아끼는 옷인데 나중에 돌려 달라." 그러면 인제 돌려드리죠. 그리고 인제 그 옷을 뺏었으니까 다시 옷을 하나 입혀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제 손님이 원하는 옷을 입혀 드리고 그 옷을 가지고 옷을 해서 정말 완판한 적도 있어요. 음. 근데 어떤 디, 많이는 아니고. 어떤 디자인을, 브라우스, 브라우스인데 그거는 인제 그 포리로 만든 인견이 아니고 만들었는데 그 가장 그 흡사하게 거의 유사하게 그래 만들었는데 정말 완판했어요. 하나도 재고 안 남기고 당해에. 근데 이제 보통 당해에 다 못 팔면 인제 뭐 세일에 좀 가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하는데 그거는 잘 팔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인견 말고는 다른 직물로는 전혀 디자인을 하지 않으세요? 인견 아닌 걸로는 안 해요. 아예? 왜냐하면 그 분기인견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100% 인견만 했었어요. 근데 100% 인견만 하니까 그 인견의 단점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불편하다든지 뭐 미워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지금은 보리가 섞이거나 음. 이제 스판이 섞이거나 뭐 나일론이 좀 섞이거나 또 말을 섞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섞어서는 하지만 아예 다른 그 뭐 면이라든지 이제 폴이라든지 이런 걸로 디자인을 해서 걸지는 않아죠 아직. 다른 직물이랑 섞었을 때 인견을 가장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는 건 어떤 거예요? 어 일단 스판을 섞었을 때는 활동하기가 좋잖아요.
늘어나니까. 늘어났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이제 그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운동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골프웨어도 많거든요. 음. 뭐 골프 바지, 골프 잠바, 골프 티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걸 만들 수 있어서 좋고 그다음에 마 같은 거를 섞으면 인견이 카라에 싱을 붙여도 이 싱이 떨어져요. 세탁을 하면 떨어 싱이 뭐예요? 그 옷 안에 좀 더 빳빳하라고 붙이는 게 있어요. 아. 그럼 이제 그게 카라에도 붙고 요 난방의 앞섭에도 붙고 아,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렇죠, 그렇죠. 거네요? 그 안에 였는데 그게 인견에는 아무리 잘 붙여 놔도 물에 들어가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 인제 떨어지고 가라에 싱을 붙여도 좀 가라의 요 형태가 잘 안 사는 것들이 있어요. 조금 부드러워서 이렇게 처지고 이래요. 음. 근데 말을 조금 섞으면 이 가라가 굉장히 단정하게 제자리를 잡고 있는 음음. 거예요. 그래서 인제 말을 건너 인견 짜면서 건너 넣어서 3분의 1 정도만 엮는 거죠. 3분의 2는 인견을 하고 그렇게 해 놓으면 훨씬 이제 그 난방의 기시라든가 이런 게 잘 형태가 살고 그래서 고것도 인제 인견에 말을 섞음으로써 다시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런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결합시킨 거예요? 청바지는 이 혼용률이 저도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얘는 3 가지 정도 들었을 거예요. 인견이 62%, 포리가 36%, 포리우레탄은 음. 스판이거든요. 스판이 2%. 그렇게 해서 인견만 가지고는 인견에다 스판을 넣으면 너무 많이 늘었다가 너무 많이 수축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폴이랑 같이 섞으면 형태 변화는 많이 안 생기면서 적당한 스판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미어짐도 없고 스판이 참 폴이가 음음. 잡아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장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배합을 요것도 이제 몇 프로씩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스판이 더 되고 덜 될 수도 있고 또 미어지는 거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혼용률을 적당히 잘 배합을 하는 거 아. 그게 또 뭐 노하우이기도 하고. 배합 과정도 되게 그렇죠. 예.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인제 재직 공장에 가서 이제 그런 거를 재직하는 분이랑 몇 날 며칠 막 떼쓰기도 하고 뭐 부탁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샘플링 작업을 하고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거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과정을 이제 남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밖에서 다 해 가지고 오죠. 그럼 원단을 먼저 개발을 하고 제품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인제 제품 구상이 서서 원단을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 예예. 왜냐하면 어차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단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제품 구상이 안 서는 막연한 원단 개발은 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렇죠. 그러면 '아 내가 청바지 원단을 만들어서 청자켓도 만들고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음. 아까처럼 뭐 다른 원단을 음. 이 원단을 짜면 내가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겠다. 타올즈를 짜면 뭐 주방 타올도 음. 만들고 이불도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구상이 서야 원단 개발이 또 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대표님의 의견이 먼저 서야 그게 인제 남편분이. 저녁에 앉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인제 내 머리에 있는 구상을 또 얘기하기도 하고 음. 남편 머리에 있는 얘기를 또 저인데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음. "아 맞아. 그거 가지고 그런 거 하면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가 오가죠. 음. 그러면 인제 그게 그 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구상을 하고 찾아다니고 이러면 인제 음. 그게 내년에. 내년에 되기도 하고 내후년에 되기도 하고 예. 그렇게 인제 자꾸 시간을 두고 급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렇게 인제 구상이 현실로 되는 거죠. 오늘은 그러면 이제 매장 안에서 어떻게 제품이 만들어지는가까지 얘기를 나눠봤어요. 네네. 네. 다음 얘기는 이제 2차 면담 때 아 네네. 나눠보는 걸로 네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면담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